해볼게요. 해봅시다. 시작하면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안. 시작해서 얘기를 안 했네. 시작하겠습니다. 도상역 1번 문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사가 수업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자는 학생들을 민망하지 않게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잠자는 학생들은 자칫 수업 분위기를 방해할 수도 있고, 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잠자는 학생들을 꾸준히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밖에서 학생에게 무슨 정서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타임아웃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란스럽게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타임아웃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방해를 한다는 뜻은 교사의 수업 기술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성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수업 방식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충분히 흥미로운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끈기가 필요합니다. 잠을 자거나 방해하는 학생들을 끈기 있게 계속 지도해서 이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잠을 자는 학생들, 그리고 방해하는 학생들, 그리고 수업을 잘 듣는 학생들까지 모두 포용해서 자신의 수업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상형 2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정보통신 역량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대면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초상권 문제, 그리고 저작권 문제, 심지어는 가짜뉴스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홍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상권과 저작권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신뢰성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정보 선별 리터러시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한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속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에 자주적인 사람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유용하고 신뢰감 있는 정보를 자주적으로 선별하여 사용하는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자주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수업 방안을 2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교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듣고, 그리고 그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 판단하는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과학교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과에서는 STS 수업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기사나 자료
등을 활용하고 이것을 수업 내로 가져옴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보고 활용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형 3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교사에 대한 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교직관인 전문직관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교사란 교과 전문성 그리고 생활지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신의 전문성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바람직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 강점은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며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하며 행복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저는 교사로서의 행복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문항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문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잘못된 자세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의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먼저 가서 이런 문제 상황을 교사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학생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무실에서 교사끼리 한 학생의 뒷얘기를 하는 것은 교사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교사의 말에 따르면 문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에는 교실이 조용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책임감 없는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 A 학생이 수업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입니다. A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교사가 그곳에 시선이 뺏기고 수업의 흐름이 끊기게 되면 학생들이 집중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A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문제 행동을 주지시키고 타임아웃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 학생에게 ADHD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검사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A 학생이 ADHD를 앓고 있다면 단기간에 집중할 수 있는 몸을 움직이는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짜